개자가요 무리 개자 쓴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태양의 힘을 받는 천체들까지를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힘에 의해서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고 태양에 묶여서 돌고 있는 애 어디까지야? 불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맞아?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원을 그렸을 때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태양의 식구들, 태양계야. 알겠어? 이게 태양계란 말이야. 이 태양계 안에서요, 천체의 위상을 보면, 천체의 지위를 보면 그 중에서 스스로 뭐를 내냐면 빛을 내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거 별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항성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고요. 이걸 원래는 항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안에는 내가 외계인이야.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 안을 봐. 그럼 반짝 빛나는 애 몇 개 있을까? 태양계 안을 보면 반짝 빛나는 애, 스스로 빛나는 애가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어. 태양이야.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는 유일하게 태양밖에 없다. 태양만 별이다. 나머지는 외계인이 봤을 때 지구 안 보여요.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 있죠. 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행성이라고 하다. 그럼 태양계 안에 행성 몇 개 있냐? 8개. 8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그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랬어 아까? 행성의 대표 중에 지구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과 같은 애들을 뭐라 그러다고요? 위성이요. 됐어. 그래서 위성이라는 것도 있다.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뭐하고 있는 아이? 공전하고 있는 아이를 얘기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애들을 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골 때리는 애가 있어요.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 안으로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지랄 하는 애도 있어. 얘 뭐라 할까? 얘는 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성 중에 제일 유명한 해성 헨리 해성. 됐어? 이런 애도 있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계 안에 들어가 있는 천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성, 행성, 위성, 해성 뭐 이런 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은 이야기 안 배워. 이건 안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행성과 태양에 대한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되겠어? 지구와 위성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행성들과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자. 태양계의 주인공인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행성들 8개 있습니다. 행성들 8개 있습니다. 8개의 행성이 있는데 보면 이 8개의 행성을 우리가 분류해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누가 더 무거워? 라고 하는 양. 그래서 양을 기준으로 나누는 걸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이 행성들을 분류할 때요. 물리적 성질에 따라 나눠. 그러면 물리적 성질에 따라 나누면 지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 목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목성형 행성 이렇게 불러.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자, 그 중에서요. 태양계 안에 행성 몇 개 있다고 했어? 8개. 사이좋게 4개씩 나누면 돼. 됐어? 지구형 행성 순서대로 불러. 뭐야? 수, 금, 지, 화. 복잡할 거 없죠? 앞에서부터 4개. 이게 지구형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이렇게요. 4개. 이렇게 나누시면
됐어?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나누는데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 지구형 행성들과 목성형 행성들 중에서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크기. 누가 더 질량이 크니? 누가 더 위성 많이 가지고 있는 위성수? 누가 더 고리가 발달되어 있니? 그래서 누가 자전하는데 자전 속도가 더 빠르니? 되겠냐? 이런 것들로 나누면 돼. 좋은 거 다 누구 거? 누구 거? 목성형 행성 거. 그래서 크기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다. 질량 위성 많다. 고리 얘네들 좋다. 자전거도 빠르다. 그러면은 좋은 값들 다 목성형 행성 거야.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크기도 연락 작고요. 가볍고요. 위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성이 아예 없습니다. 속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위성이 하나야. 화성은 위성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몇 개일까? 2개. 그래서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10개 이상 달아져 있어. 이런 거야. 지구형 행성들은 볼이 없어. 자전거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이 좋은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구형 행성이 좋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딱 2개. 자, 자전 속도가 느리다는 건 한 바퀴 도는데 천천히 돌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뭐하다? 길다. 자전 주기. 길다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밀도를 물에 집어넣었을 때 누가 가라앉아? 지구형 행성들이 밀도가 높아요. 왜? 물로 되어 있어. 얘네 왜 작아요? 가스로 되어 있어. 되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이 큰 값을 갖는 뭐 2개만 기억해. 자전 주기와 밀도는 지구형 행성보다 크다. 알겠어? 요렇게요. 나머지 다 배울 필요 없잖아요. 됐죠?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 2개밖에 없어. 자전 주기하고 밀도. 알겠냐? 그걸 뺀 나머지는 목성형 행성들이 다 커. 알겠지? 깔끔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와서 여기가 지구형 행성이야. 여기가 목성형 행성이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X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Y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은요. 목성형 행성들이 큰 값을 갖는 거니까 이거 하얀색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Y축은요.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니까 누구만 들어가면 돼? 자전주기 또는 밀도. 이거밖에 못 들어가. 알겠어? 이렇게 찾는 거야. 되겠지? 하겠지? 이런 거. 되겠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이런 특징을 갖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큰 게 행성 중에 누굴까요? 목성. 가장 커서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근데 가장 빨리 돌아요. 되겠냐? 목성은 뚱뚱한데 열나 빨라.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밀도가 제일 작은 거 누굴까? 토성이요. 토성이 물 위에 둥둥 떠요. 알겠어? 고리가 제일 발달된 건 누굴까요? 토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자. 되겠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각각의 행성마다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 다 빼.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다 써져 있는데 14페이지에 이것도 핵심만 뽑아서 써준 건데 그 중에서도 이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시험 범위가 4단원이나 되는데. 됐죠?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수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수금지와 목도철의 8개 중에 수성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딱 하나. 뭔지 아세요? 대기가 유일하게 없어요. 대기가 없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수성만 대기가 없으면 수성을 뺀 나머지 모든 행성들은 대기가 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요. 됐죠? 네,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푸른색으로. 그럼 얘는 대기가 없어.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이니? 검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아? 해가 떠 있어도 하늘은 까맣게 보여. 알겠지? 네. 그래서 하늘은 항상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있니 없니? 숨 쉬어 안 돼? 안 돼. 소리 들어 안 들어? 소리 못 들어. 왜 소리 들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기가 없어. 일교차. 낮에는 햇빛이 막 들어오니까 열나 뜨거워. 그리고 밤이 되면 햇빛이 확 나가버리니까 열나 추워. 일교차 크다. 다섯 번째 저기 우주에서 위성화 아니 그 우주에서 운석화. 그러면 운석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대기가 있으면 됐어. 네, 지구가 자전하면 공기는 같이 자전할까? 가만히 있을까? 공기 같이 돌아요. 믹서기예요. 공기가 막 돌고 있어서 운석이 들어오면 공기에 의해서 이 운석이 뭐예요? 갈려. 마찰에 의해서. 그 갈리면서 막 열이 발생하니까 그게 뭐가 돼? 타서 지구에서 보면 뭘로 보여? 별똥별, 유성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 유성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기에 의해서 마찰에서 타서 그래. 근데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마찰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운석이 갈리지 않고 그 큰 운석이 그냥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 운석이 그냥 팡 하고 떨어지면 여기가 파여. 그래서 수성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되게 많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운석 구덩이 많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덩이가 파이면 바람 불고 비 오면 풍화 침식에 의해서 거기가 메워지지. 수성은 바람 불고 비 오는 게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풍화 침식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한번 뚫어지는 구멍들이 계속 유지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은 풍화 침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대기가 있니 없니? 다른 위성이죠.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성과 똑같은 일이 달에서도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수성은 가장 큰 특징, 대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수성은 대기가 없다. 유일하게 행성 중에 대기가 없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수성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특징은 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달도 이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성. 그럼 꼬맹아, 태양 다음에 누구 있어? 수성 있고, 그 다음 누구 있어? 금성 있고, 지구 있고, 화성 있고 이렇게 되겠지? 누가 제일 뜨거울까? 그게 아니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성이 제일 뜨겁습니다. 됐어. 네. 금성의 특징은 행성 중에서 가장 온도가 뭐하다? 높다 이 뜻입니다. 태양이랑 가까이 있어야 뜨거운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왜 태양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보다도 금성이 더 뜨거워? 라고 하면 지구가 뜨거워진대지. 누구 때문이래?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난대? 이산화탄소. 됐어? 지구는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0.1% 있어. 그래서 뜨거워져.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100%야. 와우. 아시죠? 네. 그래서 금성이 가장 뜨거운 이유가 금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100%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금성은 50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금성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500도예요. 수성은 온도가 뜨거울 때 450도.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온난화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두껍게 있으니까 표면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 정도로 두꺼워. 알겠어? 네. 지구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몇 개야? 1기야. 금성은 92기야. 그게 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더럽게 뜨거워. 이해되지? 그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엄청 뜨겁다. 세 번째. 지구는 배울 필요 없어요. 너 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게 지구야. 계절의 변화가 있고 뭐 저쩌고 그거지. 네. 화성.
지구형 행성 중에 마지막 화성은요. 대단히 지구랑 유사해. 지구스러워요? 이런 얘기야. 헉, 뭐가 그렇게 지구랑 유사해? 라고 하면 맞아요. 지구랑 똑같이 계절 변화가 있어요. 행성 중에 계절 변화 있는 거 딱 두 개라 그랬어요. 지구하고 화성. 알겠습니까? 네. 계절 변화가 있는데 꼬맹아 계절 변화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이거죠. 자, 꼬맹아 화성 할 때 화자가 네가 알고 있는 유일한 화자야. 그렇지. 옛날에 조상들이 제대로 화성 그랬을 때 오, 행성이 놀라는 줄 알았어. 왜? 빨개서. 됐어? 열나 빨개. 그래서 불나고 있는 화성. 됐어? 네. 그래서 화성이랬어요. 엄청나게 새빨간 천체야. 왜 빨갛게? 이거 철이야. 산화철. 녹슨 철. 철이 녹으면 빨개지거든요. 얘 표면이 다 산화철로 되어 있어서 빨간 거죠. 됐어? 근데 유일하게 남극과 북극에 해당되는, 지구로 표현하면 남극과 북극에 해당되는 이 윗부분만 하얀색 생크림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 됐어? 하얀 부분이 맨 끝에. 됐어? 북극과 남극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이거를 자 각각의 극에 왕관을 씌워놓은 모양이다. 극관이 형성되어 있어. 극관이라고 해. 극관. 여기 있어. 근데 극관을 관찰하니까 어떨 때 북극에 있는 극관이 커지는데 남극에 있는 극관은 작아져.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거꾸로 남극에 있는 극관 커지는데 북극에 있는 극관이 작아져. 그러니까 빙하처럼 녹았다 얼었다 하는 거예요. 자, 북극에 있는 극관이 커질 때는 여기가 겨울, 여기는 뭐야? 여름. 그래서 작아지는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관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저 새끼 지구랑 똑같이 계절 변화 있네? 그래서 지구의 빙하도 그렇게 되거든요. 되겠니? 이 극관이 뭘로 되어 있게요? 우리는 물이 얼어있는 빙하잖아요. 근데 화성은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화성도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얼어있는 게 극관이에요. 그래서 극관은 드라이 아이스. 이 극관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요. 계절 변화가 있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계절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극관의 크기 변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지구랑 유사하다는 게 뭐냐면 지구는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이죠. 근데 화성에 물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계곡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계곡에 가면 물이 막 흐르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성에 곳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화성에도 물이 흘렀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극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들은 이런데요. 네 번째, 목성형 행성 중에서 제일 큰 거 목성. 목성은 가장 크고요.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태양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에 목성입니다. 태양이 전체 태양계 안의 질량의 97.2% 정도 차지한다면 그 중에서 화성이 나머지 질량의 대부분을 목성이 나머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 크고 엄청 돼서 무겁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목성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목성형 행성은 돌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다고? 가스. 기체덩어리예요. 그 가스가 엄청나게 커다란 몸체로 되어 있는데 이 새끼가 열나 빨리 돌아. 자전속도 더럽게 빠르다 그랬죠. 자, 자전속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도니까 이때 기체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래서 길을 만들어. 기체가 돌면서 기체가 움직이는 길이 형성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줄무늬가 생겨요. 가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자전하면서 생기는 줄무늬, 가루 줄무늬가 생기고요. 그리고 변기에 물 내려봐. 그럼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가면서 내려가죠. 라고 하는 이렇게 기체가 전체적으로 회전하면서 가루 줄무늬가 생기고요. 가운데는 여기 있는 기체들이 회전하면서 그래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이거를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점이 보여요. 이게 목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성은 가로 줄무늬와 대적점이라는 두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토성. 고리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목성형 행성들은 고리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띄일 정도로 고리가 가장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토성이죠. 그래서 애들이 보면 토성이 제일 예뻐요 라고 하는 게 이 고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이게 토성입니다. 고리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밀도가 가장 작은 게 토성이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뜬다. 얘 밀도가 1이 안 돼요. 0.9 얼마예요.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뜹니다. 1번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은 별로 외울 게 없는데 자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천왕성도 공전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자전도 하죠. 지구는 23.5도 기울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죠. 이 새끼는요 아예 두어놓아서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게 두었어요. 그냥 180도 누워버렸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자전축이 공전 나란하다. 아예 두루 누워서 자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아예 누워버렸어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알겠습니까? 네. 공전을 이렇게 하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누워서 이렇게 돌면서 공전해요. 공전 궤도면과 나란합니다. 그 다음에 해왕성은요. 목성에 대적점이 있다면 해왕성에 뭐가 있냐면 대흑점이 있어요. 둘 다 가스의 소용돌인데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빨개 보이고 얘는 까매 보여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게요? 목성의 특징이 아닌 거 찾아라 또는 화성의 특징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하면 화성의 특징을 다 외워야 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다른 행성의 특징이 와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찾아서 지워버리면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되겠니? 일일이 다 못 외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들만 뽑아서 외우시면 된다. 이걸 벗어나는 단어들은 나올 수가 없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태양입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주인공 누가 뭐니 해도 태양이야. 그래서 태양이 주인공이죠. 자, 태양은 이렇게 태양의 몸덩어리가 있고 여기서 막 열기가 뻗어나가는 가스층이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밝은 빛을 내는 몸덩어리를 우리가 빛광자, 원구자, 광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광구를 태양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로 얘기하면 대기층. 이게 얘가 열기가 뻗어나가는 가스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태양 광구와 가스층.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평상시에 관측할 수 있는 게 뭘까? 맞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해 떴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죠? 이때 평상시에 보면 광구만 보여요. 가스층은 안 보입니다. 왜요? 너네 낮에 나가면 하늘에 별 떠 있는 건 아세요? 근데 안 보이죠? 왜요? 햇빛이 너무 밝아서. 똑같이 광구가 너무 밝아서 가스층이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광구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스층은 볼 수가 없네요. 가스층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보여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 언제 보여요? 네, 해가 지면 보이죠. 그러니까 밝은 애를 가려버리면 뒤에 있는 어두운 애가 보여요. 그러니까 광구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언제? 대기 개기일식 때만 가스층이 보입니다. 네, 이 가스층에서요. 실제로 광구는 무슨 색깔일까? 노란색이거든요. 광구는 노란색이에요.
광부와 가장 붙어있는 가스층은 분홍색 가스층이에요. 분홍색 가스층이 광부랑 붙어있어요. 이 분홍색의 가스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깥쪽의 가스층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바깥쪽의 가스층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바깥쪽의 가스층을 우리 뭐라 하냐? 이건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이 새끼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요, 태양의 가스층의 모양과 똑같은 형태의 바이러스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채층과 코로나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고리 형태의 폭발이 생겨요. 가스층에서 고리 형태의 폭발이 생겨요. 이 고리 형태의 폭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홍역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불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요. 이거를 플레어,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가스층에서 볼 수 있는 것,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그래서 요거 되겠습니다.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홍염은 고리 형태의 폭발, 얘는 그냥 불기둥, 폭발에서 올라오는 불기둥.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스층에 있는 이 네 가지는 평상시에는 볼 수 없고요. 계기 일식 때만 관찰해서 이런 구조를 띠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알겠어? 평상시에 보이는 건 광부입니다. 광부.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광부를 공부하자. 이거죠. 태양의 표면을 광부라고 하는 노란색 됐어. 네, 가스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광부에서는 쌀, 용이나 전, 이거 두 개만 표면에 있는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는 가스층에 있어요. 됐죠? 표면에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 태양 표면에 있는 건 쌀알무늬와 흑점만 있다. 쌀알무늬와 흑점만 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쌀알무늬는요,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마치 쌀알갱이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쌀알갱이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쌀알갱이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자, 쌀알갱이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요. 태양은 주로 가스인데 어떤 가스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소예요, 수소. 우리 수소는 뭘로 만들어요? 수소는 뭐 할 때 써요? 폭탄 만들 때 쓰죠. 수소 폭탄. 그래서 수소는 빠바바박 터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6,000도예요, 6,000도. 용암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10,000도. 네, 1,000도야. 그 뜨거운 용암도 1,000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그러니 고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비밀이냐? 고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액체. 액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기체. 기체가 뜨거우면 뭐 되냐? 전자와 양이온으로 나누어지는 전기를 띤 입자 플레어.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들로 되어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수소도 폭발하면서요. 그래서 그 수소가 폭발을 하면서 밝은 빛을 내면서 올라가고요. 이미 올라갔던 애는 식어서 내려오고요. 수소가 폭발하면서 빛을 내면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미 식은 애는 내려오고요. 이걸 반복하는데 이렇게 폭발하면서 올라가고 식은 애가 내려오는 게 이게 하나의 무늬로 보인대요. 이 무늬를 우리가 쌀알갱이랑 똑같다. 쌀알무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쌀알무늬는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열, 대기온,
뭐라고? 이미 시그네가 내려오면 하나의 무늬를 만든다. 쌀알갱이 무늬를 만든다. 이걸 쌀알무늬라고 한다. 알겠어?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열대류 현상이다. 되겠지? 그래서 아주 작은 쌀알갱이처럼 보이는데요. 지구에서 가면 이게 아메리카보다 더 커요. 가나다. 열만 커요. 되겠어? 이게 쌀알갱이네. 가보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태양 표면 전체에 뿌려놓은 것처럼 보인대요. 쌀알갱이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표면 안에 보면 유독 까만색 점들이 있어요. 까만색 점들이 있어서 검을 흙 점점 짜서 흑점이라고 부르는데, 됐죠? 이 전체가 노란색 표면 열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일부에 이렇게 검은색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걸 흑점이라고 하겠다고요. 왜 까매 보일까? 다른 곳에 비해서 빛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검게 보여. 그래서 흑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흑점이 첫 번째 생기는 원인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주변의 표면 온도는 6000도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주변보다 온도가 몇 도쯤 낮으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라고 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대략 한 2000도 정도 낮아서 그래. 그러면 대략 흑점의 온도는 몇 도겠니? 4000도가 되겠지. 됐어? 이 정도 되면 까매 보인대요. 됐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우린 그걸 흑점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새끼 되게 신기한 게요. 오늘 A 흑점, B 흑점, C 흑점 봤어요. 지구로 얘기하면 적도 쪽에 가까운 흑점이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3일쯤 지난 후에 흑점의 위치를 보니까 A 흑점이 이만큼 가 있어요. B 흑점은 요만큼 가 있고요. C 흑점은 요만큼 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흑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네? 움직여. 그래서 흑점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적도 쪽의 흑점의 이동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극쪽으로 갈수록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러면 흑점이 움직이네? 왜 움직여? 이 새끼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뒤진다. 그래서 흑점이 움직이는 이유, 흑점이 움직인대요. 보이죠? 움직인대요. 왜 움직일까요? 자전. 네, 태양이 자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흑점이 움직이는데 흑점이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흑점 스스로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야. 되겠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적도 쪽의 이동 속도가 뭐 하다는 거야? 빨라. 자전 속도가 빨라. 극쪽으로 갈수록 자전 속도가 느려. 그래서 흑점이 이동하는데요. 이 이동하는 속도차가 생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태양 표면이 이렇게 다 붙어있는 고체 덩어리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위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 태양은 부위 따로 돌 수 있다는 거야. 태양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야? 가스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흑점이 이동하는 속도차를 통해서 아하, 태양은 고체 덩어리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은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 기체가 적도 쪽에 있는 기체가 더 빨리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알겠냐? 네, 그랬을 때 이 흑점이 이동하는 방향, 태양은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이 움직이는 거죠. 태양의 자전 방향 고민하면 뒤져.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이동 방향 서에서 동,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흑점의 이동 방향, 네, 그래서 네,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태양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흑점의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이런 흑점이야. 오늘 흑점을 세보니까 12개 있어. 내일 세보니까 5개야. 그 다음날 세보니까 1개야. 그 다음날 세보니까 1000개 됐어. 이런 식으로요. 흑점수에
흑점수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를 그려보면 그래서 자 흑점수가 작았다가 얘가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변해. 근데 흑점수가 제일 많을 때 계속 다 달라요. 흑점수가 제일 작을 때 계속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규칙성이 없어. 근데 규칙성이 있어 새끼야. 제일 많았다가 그 다음 많을 때까지 걸리는 이 기간이 일정해. 흑점수가 많았다가 그 다음 많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고요. 이걸 흑점수의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기가 11년입니다. 11년. 11년을 주기로 흑점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 지랄하고 있어. 알겠어? 네. 그러면 흑점수가 왜 늘어나? 저 주기는 뭐야? 저 무슨 주기일까? 자, 저 주기가요. 선생님, 흑점이 움직이는 게 태양의 자전 때문이니까 자전 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양은 한 바퀴 도는데 27일밖에 안 걸려요. 태양 자전은 27일입니다. 그거밖에 안 걸려. 근데 11년이야? 저거 무슨 주기야? 공전 주기야? 태양이 공전하면 큰일 나? 그래서 네, 태양의 11년 주기가 태양의 활동 주기라고 하는데요. 태양의 표면에 있는 수소는 따다다다다다다 막 불규칙하게 폭발하는데 태양의 내부에서의 일어난 대규모 폭발이잖아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폭발이 11년을 주기로 일어나요. 알겠어? 네. 그래서 흑점의 수의 변화가 바로 태양의 우리는 활동 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규모의 폭발 주기예요. 이게 11년입니다. 그 11년을 주기로요. 태양이 폭발하는 그 순간 흑점이 많을까? 그 순간 흑점이 제일 적을까? 태양이 빵 하고 폭발하는 그 순간에 흑점수가 제일 많을 때일까요? 제일 적을 때일까요? 제일 많을 때. 그래서 태양이 빵 하고 폭발하는 순간 흑점수가 제일 많아져요. 그래서 네, 태양이 빵 하고 폭발하는 그 순간 흑점수가 최고가 된다고요. 그랬다가 폭발이 사그러들면서 흑점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빵 하고 폭발하면서 흑점수가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흑점수가 제일 많은 흑점의 극대기 때요. 태양이 대규모로 폭발하니까 가스층이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네, 가스층이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태양의 극대기 때 태양에서는 코로나가 확대돼요. 그 다음에 플레어가 자주 나타나고요. 코로나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 영향을 지구가 받아요?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태양이 왕 하고 폭발하는 순간에 진동이 일어나죠. 그 진동에 의해서 지구의 대기층이 뭐합니까? 대기층이 가만히 있다가 빵 하고 폭발하면 이게 뭐합니까? 꿀렁하죠. 그래서 대기층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권에 의해서 퍼지는 커튼처럼 퍼지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니?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양의 극대기 때 오로라가 훨씬 더 커서 그래서 네, 땅바닥에서도 보여줘도 되겠냐? 네, 오로라가 확대돼요. 오로라가 확대돼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지구에서 KBS에서 통신을 쏘면 여기 제일 끝부분에 전기를 띤 입자들이 모여있는 전리층이 형성되거든요. 거기에 KBS가 여기다가 전파를 쏘면 여기서 정반사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TV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의 극대기 때 태양이 폭발을 하면 이 전리층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면 정반사가 일어날까 남반사가 일어날까? 남반사가 일어날까 우리 집에 통신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통신 두절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한 통신 두절 현상이 생기면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통신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원양어선이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 두절 현상이 델린저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요 태양의 극대기 때 비행기 막 떠요. 원양어선도 타고 날아가고요. KBS 통신 잘 됩니다. 왜? 요즘은 전리층에다가 통신을 쏘지 않고 인공위성 날려요.
알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은요 광부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흑점이 시험 범위의 가장 핵심이야. 흑점이 제일 중요해.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인데 움직이는 속도가 다른 건 태양이 가스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때 흑점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증감기가 있는데 11년 주기로 바뀌어요. 11년 주기가 태양의 활동 주기라고요. 알겠어? 그 태양이 활발히 활동하는 그 순간에 태양의 대기층이 확대되고요. 지구에는 오로라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의 특징들이 예쁘게 나와 있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분류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줄 쳐요. 네. 자, 지구형 행성들은 평균 밀도만 크다.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요. 네, 자전 주기가 길다. 지구형 행성.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전 주기하고 평균 밀도하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목성형 행성이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그래서 그 값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죠. 자전 주기하고 평균 밀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애 중에서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별에 해당되는 또는 항성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그 중에서 표면에는 쌀알무늬하고 흑점 나타나고요. 대기층에는 채층, 코로나, 홍연, 플레어 이런 것들 나타나고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흑백 그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흑점의 극대기 그래서 흑점수의 변화가 11년을 주기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하겠어? 네, 17페이지 문제 풀어. 1번부터 10번까지. 망원경. 너네 망원경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 뒤에서 뒤에 보라 했어. 같은 학교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 하나의 우리는 아무도 없어. 넌 안 했어? 봤잖아. 그랬어. 그냥 벽선밖에 안 했어. 나는 뒤에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망원경을 안 내요. 근데 뒤에 책에는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내요 학교들이. 프린트에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저하고 상의할 때. 프린트 없었는데 뒤에 책이 있었어. 자, 그럼 망원경은요 학교 가서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됐어? 그럼 그때 할게요. 자, 17페이지 18페이지 망원경 별로 어렵지 않아서 17, 18페이지 빨리 풀어. 응? 17페이지 푸시고 18페이지 푸시고. 17페이지 풀게 없어. 17페이지에 풀 게 없다고? 18. 어? 나하고 페이지가 다르구나. 선생님 옛날 책이어서. 아, 17페이지는 망원경이요. 이거는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18페이지, 19페이지.
야 그리고 그 문자의 이모티콘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모티콘이 하면서 다른 거지. 이 문자의 이거는 뭐야? 잘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은 저요? 누구야? 오예은 너야? 이거 어떻게 해? 아 그거 너 혼자 얼굴이 달라. 네임드랍 그거 아, 네임드랍 하면 돼요. 네임드랍 설정하면 됐어. 몰라. 신기했어. 뭐? 계획대로 되잖아요. 안 됐어.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젠장하리야. 어디서 핸드폰 집이야? 자, 채점했어? 젠장.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어. 자, 이제 남은 시간 25분 동안 해보자. 수고. 다요? 몰라. 빨리 안 풀어? 채점만 하면 돼요. 빨리 해. 빨리 채점까지. 채점까지 빨리 해. 할만해? 야, 너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 설명들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시 한번 죽여버려! 노인네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해도 되는 설명들은 거르자. 제목만 읽어도 되면 제목만 읽자. 노인네 힘들어 죽겠는데, 씨. 아, 똑같은 수업을 내일 또 해야 돼. 저 녹화한 거 보여줄 거야. 할만해? 괜찮아? 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건을? 좀 부담되냐? 어? 개새끼 정신 안 차려. 왜? 계획. 개새끼 정신 안 차려 새끼야? 엄마한테 전화한다. 수업 시간 내내 놀자 그랬다고. 자, 부담되면 빨리 얘기해. 이거 마지막 날 하면 돼. 부담돼요. 이거 말. 자, 그러면 지금 20분 동안 이거 태양계에서요. 우병아 객관식. 객관식. 네. 자, 객관식 요거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고 지금 나눠준 부교재가 뭐하고 뭐죠? 완전. 뭐하고 뭐? 완자. 완자하고 오프요. 오토 아니야? 맞아요. 오프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잖아요. 오프. 정신 나가겠더라. 자, 꼬맹아 오투에 해당되는 서술형을 뺀 나머지 오투까지 풀자. 공규제는 오투. 자, 시작.
그게 차를 진도 나가는 것보다 낫지. 네, 빨리 그럼 풀어. 서술형이 어디 있어? 아야 하다 보면 있어. 하다 보면 있어. 자, 빨리 풀어. 틀리면 뒤져. 어? 객관식만 풀면 돼. 객관식만 풀면 돼. 해점까지 본교재하고 오투하고 두 개. 그게 숙제예요. 응? 그게 숙제예요. 네, 그게 숙제예요. 와우. 다음 주에 숙제 못하면 뒤에 남는 거예요. 260이잖아. 자, 꼼꼼하게 풀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수다 떨어졌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풀고 바로 찌집어서 손 들어. 질문 받아줄게. 계산. 이거